상대방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네. 예측 가능성의 한도 내에서 의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당황하게 돼요. 근데 마술을 보여드릴까요는 다 알잖아요. 이 사람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근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혹시 휘파람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지 이놈은?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휘파람으로 친해지려면은 그냥 딴 거 하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는 듯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하이 했을 때 상대가 너무 잘 부시네요. 이렇게 나와야 그렇지. 아 제가 이게 사실 앨범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 가줘야 돼요. 이게 휘파람의 스토리 기술이야. 캠프다, 스토리 캠프. 이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PPT 없는 랩미팅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자료보다 그냥 인간 자료. 뭐예요? 툭 치면은 얘기가 나오는 약간 그런 분이셔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교수님. 여기 뭐 이종범 작가님 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웹툰 작가들은 그런 고질병이 있어요. 연재를 안 하고 있으면 네. 나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거든요. 그래서 채팅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신기해하고 근데 있었습니다.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나를 알지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너무나 활동이 왕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연재 안 하고 있을 때 많은 걸 하고 있죠. 7년 동안 사실은 웹툰 작가 지망생들만을 위해서 웹툰 스쿨이라는 우리들만의 작은 채널을 운영하다가 그 채널은 절대 커질 수가 없는 채널이에요. 그거는 정말 전공생들만 와서 물어볼 데 없는 지망생분들 오셔가지고 질문하고 뭐 이런 채널인데 좀 확장성이 있는 채널에서 스토리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스토리 캠프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는 저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콘텐츠라는 게 그냥 지식만 전달을 하면 누가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네. 그 안에서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과학 쪽 컨텐츠계에서 재미랑 스토리 이런 거 제일 잘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 아니신가요? 이 채널은 좀 잘해요. 저는 저 하고 싶은 것만 할 뿐이죠. 여기 화학학 채널은 날것의 스토리. 너무 날거예요. 너무 날거라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장훈재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다른 컨텐츠에서 처음 만났는데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가 세 종류가 있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이상한 분들 되게 좋아하고 약간 똘끼 있는 분들 좋아하거든요. 점점 그렇죠? 이상해지는데? 아니 근데 세 가지 다 있잖아. 삼단 합체 보자마자 되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 뭘까 하고 들어갔더니 집에서 만들어보는 폭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자가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이종범 작가님을 너무 모시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되게 옛날부터 장훈재 교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단계 같은 건가요? 약간 다단계 같은 거지. 약간 친구 데려오면 뭐 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구나. 그래서 랩장님을 특별하게 나를 팔아서 지금 아니야, 랩장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대표작이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으로 불사신 같은 10년 딱 꽉 채워서 10년 하고 이제 끝냈죠. 언젠가는 끝나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끝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닥터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긴 호흡이잖아요. 그 긴 이야기를 한 번에 짜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론을 미리 정해줘.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그 긴 얘기를 다 짜놓냐라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부산에 갈 건데 부산에 갈 계획을 집 앞에서 15m 앞에서 좌회전 이렇게 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지막은 짜놓죠. 부산은 갈 거야. 마지막은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도 작가님들마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엔딩을 정해놓고 거기로 가는 과정을 재밌게 짜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장면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짜놓는 작가는 많이 없고 저같이 뭐 장편으로 한 10년 간다 그러면은 다 짜놓는 건 불가능하고 큼직큼직하게 대충 한 몇 시즌 가자. 그리고 각 시즌은 어떤 내용 어떤 컨셉으로 가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 일단 이번 시즌만 보자. 이번 시즌도 큰 틀만 짜놓고 자세한 건 이제 앞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웹툰이랑 일반 단행본 만화라면 좀 호흡이 달라요? 아예 웹툰이랑 설계 단계부터 좀 다를까요? 일단 만화책 단행본이 되게 중요한 단위거든요. 출판 만화는 만화책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는 거는 페이지 한계가 있죠. 그 페이지 한계가 곧 출판 만화가들에게는 부동산이에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이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웹툰 작가는 사실 작가 본인만 몸져 누울 만큼 그리겠다 하면 길게 그릴 수 있거든요. 원한다면 만연체도 되고 정서연출도 가능하고 그래서 호흡이 좀 다르죠. 웹툰을 책으로 만들면은 좀 호흡이 달라가지고 그 느낌이 잘 안 나요. 출판 만화 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사건이 나와줘야 되고 한 권이면 이제 몇 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어느 정도까지 가줘야 되고 이거 다 있어요. 압축률이 좀 높아요. 웹툰은 압축률이 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게 있죠.
되게 드물잖아요. 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웹툰 자체가. 아, 예.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 처음 만들었던 시기로 돌아가 보면 미드를 보면 심리학 소재 진짜 널리고 널렸거든요. 라이투미, 멘탈리스트가. 멘탈리스트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웹툰이 이제 막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일상툰 개그만화는 많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은 아직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오픈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없잖아요. 심리학 소재는 없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요즘은 그런 취재 기반의 전문 소재 만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오픈런 주자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비슷한 주제로 시작하긴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많이 완전히 되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닥터 프로스트가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진 않은데요. 엄청나게 큰 성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이름 알면 아, 그런 네네네네네. 성공이 아니까. 네. 저는 오히려 닥터 프로스트보다는 뭐 문철만삼 이런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니어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시고 지금도 목요일마다 고정 출연하시는 제가 배성재 텐의 라디오에 지금 최고참 게스트로서 맞아요.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10시 생방이거든요. 네. 성재형 진짜 미안해. 내가 이게 랩미팅이 10시라 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친정 베텐과 같은 시간대네요. 그래서 닥터 프로스트 심리학 만화를 이제 그리시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이 심리학과를 나오신 거잖아요. 네. 저 전공이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럼 그림은 취미로 원래 하셨던 거세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 거의 5살 이때 제가 처음으로 만화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기억나는 건 8살부터는 거의 항상 만화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림은 연재할 때는 너무 힘든데 연재 안 한 지 지금 한 2년, 3년 됐어요. 그러면 또 그리고 싶어지고 해서 틈틈이 그리고 있죠. 차기작은 심리학입니까? 또 전문성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차기작은 저 완전 가족 드라마 하고 싶어가지고. 오. 완전 가족 드라마.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좀 긁어 모으고 있어요. 요즘 웹툰은 웹소설을 각색하거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웹툰 프로듀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바로 그 웹소설 원작의 웹툰, 좀 대형 웹툰들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죠. 역대급 영재 설계사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나 그거 보는데? 네이버 웹툰 전체에서 5위예요. 얼마나 인기작인데 그것의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웹툰 프로듀싱 하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있는데 제가 하는 총괄 프로듀싱 같은 경우는 좋은 원작이 있으면 그 작가님과 친해져서 그 원작의 권한을 사오는 것부터 해서 이 원작 웹소설은 어떤 작가가 그리면 되게 좋겠다 작가 섭외하고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팀 쭉 꾸리고 예상 매출이 얼마니까 회당 제작비가 얼마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모양 만들어서 원고를 받아서 컨펌하고 다 해가지고 네이버 웹툰에 넣어서 심사를 받고 허락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돌리고 이걸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진짜 하드코어네요. 보통 몇 개나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프로듀싱 하는 거요. 네. 6개, 7개 돼요. 짙게 들어가 있는 거 한 2-3개 있고 컨펌만 하는 거 한 3-4개 있고 그래서 그렇게 웹툰 프로듀싱 하는 거가 동시에 제 개인 작가로서는 차기작을 또 구상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리지 이러면서. 그럼 하루가 엄청 바쁘시겠네요. 지금 스토리 캠프 내용들도 구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스토리 캠프도 차기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 스쿨 같은 경우에는 웹툰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스토리 캠프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채널화 커져라 제발. 이름이 중요해요. 웹툰 스쿨이시니까 지망생들이 계속 오는데 그 외에 아무도 안 와. 나 가잖아. 이제 웹툰과 무관한 사람 진짜 1% 있는데 얘가 그 중에 하나가 있고 그런데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모두가 재밌어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웹툰 스쿨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업계에서 나름 순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확장성이 있는 채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든 거죠. 근데 여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거를 만들잖아요. 보통.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덕질- 없잖아요. 여기는 대단한 게 네.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봐요. 그거 보는 사람들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 거야 내가 보기엔. 나 브레이킹 배드 얘기하면서 집에서 만들어보는 마약 할 때 와 진짜 얘는 미쳤다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딱 물론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여기를 알려드리면 잘 잡혀가니까 안 되죠. 근데 잘 해보고 맞죠. 싶지 않아요? 어?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봤지.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매드 사이언티스트 월드컵 나가야 돼 진짜. 야, 심리학 쪽에도 이그노벨상을 휩쓸 수 있을 만한 야망 넘치는 발상과 실험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석박하고 교수하고 있는 나이니까 보고 있으면 이걸로 논문 써가지고 그냥 이그노벨상 한번 거의 받자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되게 많이 해요. 제 은사님이 발달심리학의 권위자신데 옛날에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쭉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린 10대부터 쭉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락돼 있대요. 종적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즘 애들은 친구 사귀는 거, 협동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거,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 이거 어디서 하지? 게임에서 봤더니 하면 되는 거야. 마비노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대학원생이 있었을 때 마비노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마비노기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얘들을 연구해서 종적 연구를 15년을 가세요. 우와. 그거 가지고 논문이 나왔거든요. 15년간 마비노기 하신 거예요? 같이 하신 거죠. 완전 고인 거지. 그러면서 그 애들은 같이 게임을 하는 상대가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인지 모르고 같이 하다가 이 안에서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직업을 전직하고 단직한 거죠. 와.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인세인 과학자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진짜 와, 마비노기라 대단하다. 가능했던 거지. 와우였으면은 발달 심리학은 마비노기인데 와우면 이제 이상 심리학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런 게임 아니야. 아주 좋은 게임이죠. 좋은 게임이죠. 심리학과를 나오시고 그 이후에 이력들이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세션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긴 네, 저는 하지만. 작가 데뷔하기 전에 직업으로 삼았던 게 연주자였고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앨범을 낸다 그러면 녹음하는 세션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라이브 투어 가야 되면 이제 따라가는 세션 오래 했죠. 아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네, 그죠. 휘파람 연주자도 하고. 그리고 휘파람으로 충격받았었어요. 저는 그냥 우리 보통 흥얼거리는 그 휘파람이 아니라 휘슬 아티스트 네. 부르니까.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 휘슬 연주자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가수들 앨범에 휘파람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저일 거예요. 원래는 음악 쪽 일이 저의 직업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베텐에서 휘파람 잡방이라. 네. 저 별명이 휘노자. 아니, 나도 본 게 뭐냐면은 이거 돼요? 네 되죠. 이러면서 에코 주세요. 바로 하거든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사실은 제가 준비는 해놨어요. 그래, 즐기셔야지 또 오셨는데. 오 들어갔네. 좋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겁니다. 우와. 서부면 이제 이게 바로 옆에서 하니까 입술만 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입술 가리는 보게 돼. 이유가 자꾸 휘파람 불면은 입술을 클로즈업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 휘파람 잘할 수 있는지 팁도 줬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가 없어야 돼, 일단 잘할 수 있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워낙 생소한 악기고 저도 입술이 근데 약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악기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계속 발라야 돼요. 계속 발라야 되죠. 맞아요, 많이 맞아요. 베터너 분들은 제가 어디만 나가면 따라와가지고 저 형 헬리콥터 소리를 잘 낸단 말이에요. 다 해보라고 자꾸. 사람을 이제 광대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야, 이제. 그만큼 또 사랑하니까. 아, 전 알죠. 그 진심을 알죠. 하지만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헬리콥터 소리요? 우와. 하지만 넌 웹툰 작가잖아. 와 이게 제일 신기하다.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난 뭐 하는 인간인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잖아요. 이제 다들 즐거워해 주시니까. 뭐 다른 개발하고 있는 뭐 특기 없어요? 없어요. 한두 개 더 뭐 숨겨놓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나머지는 노잼. 진지하게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노잼이죠. 지금 베텐에서 소문이 났어요. 지금 딴 채널 가가지고 피고자하고 있다고. 베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친정 베텐. 제가 원래는 휘파람과 헬리콥터는 베텐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안될과학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될과학에서만 하고 다시 또 베텐에서만 하겠습니다. 저글링 같은 거 못 하시냐는. 저의 정체성이 이제 슬슬 헷갈리는 것 같아요. 휘파람 불면서 저글링 하면 멋있겠다. 만화 그리면서 휘파람 불면서 저링하면서. 이종범 디너쇼 해가지고. 저도 가끔 마술 보여주면은 한 30분 마술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그죠. 근데 마술이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마음을 좀 허물고 이게 참 좋잖아요. 맞아요. 휘파람은요. 그러게 되게 안 좋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휘파람 불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놈이 너무 의외성이야. 상대방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네. 예측 가능성의 한도 내에서 의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당황하게 돼요. 근데 마술 보여드릴까요는 다 알잖아요. 인류가 알잖아요. 아, 이 사람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혹시 휘파람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지 이 놈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또 휘파람 좋아하세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면은 나의 예상치를 아예 넘는 휘파람 소리가 나와.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휘파람으로 친해지려면은 휘파람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딴 거 하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뭐 잠깐만 이거 확인하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하이 했을 때 상대가
너무 잘 보시네요. 이렇게 나와야 그렇지. 아 제가 이게 사실 앨범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져야 돼요. 이게 휘파람의 스토리 기술이야. 캠프다. 스토리 캠프. 이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야. 솔직히 그때 아니, 모른 아니. 척 휘파람 했다 안 했다. 제 아내는 몰랐어요. 뭐 확인할 길은 없지. 아니 안 했어요. 아 약간 이런 것들도 그렇거든요. 마술 같은 것도 최현우 마술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마술 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마술을 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동기들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강백호 같은 거죠. 최소연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 아 맞아. 네, 어떻게 보면 참 러블리하고 애틋하지만 위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 어. 그 불씨를 어떻게 잘 키워서 거대한 불로 만드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스토리 캠프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현우 형한테 물어보면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현우 형이 지금 마술을 하는 이유는 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종범 작가님 캠핑 엄청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 캠프라고 지으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연재를 하고 있을 때 집에도 맨날 못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마감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되게 심심하잖아요. 완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혼자 놀기에 달인이 점점 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완결 딱 하고 봤더니 혼자서 캠핑을 다니다가 이제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저를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아내한테 많이 배웠죠.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캠핑 가서 장비를 막 능숙하게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대로 인류가 멸망해도 난 살아남겠구나. 아포칼립스의 감각을 느끼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꼭 굳이 그런 걸 느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약간 본능인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 갑자기 뭐 전기가 사라져 그러면 되게 사람이 취약해지잖아요. 그 취약함의 반대가 통제감이잖아요. 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 통제감을 주는 행동들이 본능하고 되게 가까워요. 현대인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가장 많은 상황이 뭐냐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겪으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군대나 아니면 신입사원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기획안 내면 통과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통제감을 빼앗긴 채로 몇 년을 살다 보면 만성 우울증에 걸리기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싫어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악기를 배워. 운동을 배워. 늘면 그렇죠. 통제감이 오는 거죠. 캠핑이 원초적으로 주는 통제감이 있어요. 나 이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불도 피울 줄 알아. 이 장비가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종합적인 통제감이 좀 있어가지고 좀 좋아하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캠핑에 가야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쉴 수 있어서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이유로 캠핑을 좋아하는데 저는 좀 그런 통제감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통제감. 내가 남을 통제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누구 프로듀싱은 통제하는 거 너무 어떻게 싫어요. 하시는 거죠? 통제가 아닙니다. 그건 형 통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귀멸의 칼날 프로듀서가 네네네. 기술 이름이랑 다 만들어주고 네네네. 했다고. 통제가 아니에요. 상생해야 돼요. 맞아요. 작가에서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같은 목표로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프로듀싱 능력에 따라서 작가를 통제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보통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들어가세요? 작가님들마다 단골 발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덕질을 좋아하거든요. 덕질이라는 게 원래 디테일을 파는 작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돌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멤버의 모든 정보를 다 외우고 있죠. 예를 들면 소방관이 궁금해졌어. 소방관에 대해 덕질을 시작해요. 소방관들 어떻게 되나, 하루 일과 어떻게 되나, 진짜로 무슨 봉 같은 거 타고 내려오나, 그 차는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 막 봐요. 그러다가 이제 소방관 지인을 어떻게 알게 되면은 막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럼 디테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재밌는 장면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재밌는 장면을 쌓는 과정을 되게 오래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인물을 여기 넣어야 제일 흥미로울까에 대한 힌트가 막 나와요. 그 일부러 약간 그런 인물들을 극단으로 몰아보는 쪽이에요. 약간 진짜 이상한 쪽, 진짜 멋진 쪽, 의욕이 너무 세, 아니면 너무 무서워, 겁이 많아. 머리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계속 밀어보다 보면은 그 쌓여있는 디테일한 장면들 속에서 어느 엣지에 있는 캐릭터가 활약을 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말이 안 되는 두 개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닥터 프로스트도 심리상담가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이코패스 같아. 붙여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옛날에 그 인디밴드 이름 짓기 밈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스토리라인을 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논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논문에 대한 내용만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고 재미없고. 근데 이걸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계속 가야 되나? 저는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첫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무슨 체험을 시키고 싶은 거야? 몰랐던 걸 알게 하는 쾌감이야?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움직임이야? 오케이. 그 목적이 먼저 있어야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그때부터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일화를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넣어야 되나? 어떤 중요한 갈등 하나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 그 모든 도구들은 사실 내 최종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충격을 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 앞에 선배죠. 제 1년 선배인데 자기 논문 있잖아요.
박사 논문 두꺼운 거. 그 논문 한 권을 5살짜리 아이들이 보는 얇은 동화책으로 만들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5살짜리 조카를 위해서 썼. 네네네. 그거보다 더한 스토리텔링이 어딨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어려운 얘기는 쉽게 하고 쉬운 얘기는 깊게 하고 깊은 얘기는 유쾌하게 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확히 이 표현에 맞는 예시인 거죠. 어떻게 수학이랑 네. 그 많은 공식들을 다 빼고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어 그것도 자기가 직접 그려서. 대단하네요 진짜로. 저는 끝판왕을 봤어요 그때. 조카야 대학원생 될래?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네. 대학원생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교수들 실제로 그 논문을 만화로 쓴 사례들이 조금 저도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어려운 얘기 쉽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이런 종류의 어떤 힘을 내재하고 있는 언어다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하죠. 랩미팅이야 여기 와서 이제 연구자분들이라든지 다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오시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그 포맷이라면은 항성의 우주 속으로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제가 단독으로 하는 뭔가를 설명을 해야 돼. 사실 그것만 전달을 하는 거는 2, 3분이면 끝나요. 그것만 전달을 하면은 누가 봐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 방에 해결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스토리텔러가 사랑받으면 모든 스토리는 사랑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설명해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이 크면 이 사람이 쓰는 어휘가 좋아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서 이 사람의 필터링이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실제로 항성님이 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만큼의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드는 상황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 되게 좋은 샘플런이 돼요. 그게 이제 기안 84, 기안이가 마라톤 뛰는 장면 같은 것들 되게 많은 분들을 끌어들였거든요. 보는 사람이 와 저거는 진짜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이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구나를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던 진액을 좀 보거든요. 거기가 보통 매력의 에센스가 담겨있는 곳들이에요. 수염도 그러면 캐릭터 일환이에요? 아니면 되게 초반에 웹툰 할 때는 수염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염은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 재능의 재능을 영역이에요? 발굴해서 캐릭터화 된 거예요? 이렇게 소라는 글자로 난다는 것은 굉장한 재능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굳이 왜 밀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확대해주고 있어. 어딨죠? 나 옛날에 발모제도 발랐어요 대학생 때. 근데 맞아. 안 되더라고. 안 돼. 더 안 길래? 관우처럼 진짜. 이 길게? 거기서부터는 곤란해. 난 위에 기르고 밑에 기르고 해서 같이 다녀. 아, 저러면은 둘이 같이 섭외된대 언제나. 아, 저스트 챗이군요, 진짜. 맥주랑 치킨 시켜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캐릭터나 스토리 짤 때 가장 영감 받는 데가 어떤 거세요? 연재 중에는 오히려 영감을 안 받고요. 왜냐면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은 영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감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감이 나한테 올 때까지. 네, 주간 마감이라는 건 말이죠. 앉아서 기다리는 순간 곧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안 돼요. 당장 착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감이란 말보다는 자료조사, 취재, 덕질 이렇게 당장 점프해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루틴이 많아요. 덕질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디에 갑자기 꽂히는 거예요? 왜 꽂히는 거예요? 왜 꽂히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과외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땐 참 애가 공부도 안 하는 애였는데 의젓하게 결혼합니다 그러고 전화 와가지고 만나서 밥을 얻어먹는데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 소방관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얘의 하루 일과를 좀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누가 내 글에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달았어요. 악플을 단 사람의 계정을 눌러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쭉 봐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가. 이건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글이 몇 년도 몇 달 며칠 이전과 이후가 달라. 이때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괴물이 됐구나. 너무 다양한 방식에서 저는 덕질을 시작하고 그 덕질의 대상은 사실 사람, 직업, 뭐 취미 안 가립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 덕질이 시작되는군요. 저도 보통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르면 아까 우리 커피 먹을 때 얘기한 것처럼 기린의 침은 무슨 맛일까? 여러분 아까 커피숍에서 잠깐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아이템 만들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린의 침은 무슨 맛일까가 궁금하대요. 네. 궁금해. 근데 내가 하기 궁금할 수 싫고 이제 제보를 기다려야지 누군가. 난 아니, 왜? 이론적으로 예측할 뿐. 기린 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한도전에 보면 나와요. 보라색이지. 진하게. 약간 보랏빛 나는 네네. 진한 색이에요. 얘가 이제 혀가 기니까 뭘 먹으려고 해도 혀 끝은 섬세하게 컨트롤이 안 돼. 그죠, 손을 그죠. 이렇게 핥고 지나간다든지. 근데 이게 찐득한 거지. 저도 봤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야. 그게 무슨 맛이 나나. 그걸 이제 누구는 영감이라고 비슷한 부르는 거고 거지. 궁금해지는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니까 궁금한 거지 뭐. 요즘은 저는 조금 흑화했는지 어떤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까? 매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 유튜버와 주간 연재에 돌입해버린 웹툰 작가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연재형 크리에이터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현실이죠. 연재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온갖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아이템이 되는데 매주 올려야 되는 연재 형식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창작자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걸 굿즈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하면 관심 갖지 않을까요? 내휘파랑 같은 거죠. 왜 잘하는데 이런 느낌. 우리가 그래서 궤도님의 부적을 만들었죠. 야 부적 끝내준다. 소환 의식에 필요한 것들 팔고만. 가운데 약간 별 그려져 있고. 나 오늘 진짜 얘기가 자료 없이도 진짜 평소에 되게 알차고 밀도 있는 랩미팅을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포스트 채팅을 해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스토리 캠프 촬영하는데 작업실이에요? 티저가 제 작업실이고요. 2편부터는 전부 다 성수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죠. 1편 그것도 재밌었어요. 우리가 백종원과 침착맨을 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모순된 두 가지 면을 봤을 때 매력을 느낄까에 대한 얘기였죠. 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네. 스토리 캠프 와주시면 됩니다. 되게 유익해요. 되게 재밌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스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스포해 주실 수 있어요? 배성재 형님 기다리고 계시고 네. 래퍼 넉살님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사랑하는 가수 존박님 기다리고 계시고 존이냐 박이냐 또 시끄럽잖아요.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덕밍아웃 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와. 오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어떤 명장면 같은 것도 하고 얘기하면서 너의 덕질은 틀리지 않았어. 네가 꼽은 최애의 장면은 옳은 선택이야. 이런 거를 사실 많이 해드리는 거죠. 전문가의 언어로. 오늘 사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포맷이었고 뭐를 준비해 갈까요? 라고 고민하셔서 그냥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네, 또, 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또 장홍재 교수님도 전 진짜 그냥 왔어. 가방도 안 가졌잖아. 맞아요. 항상 가방에 아무것도 안 넣어 가져왔어. 저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포맷들도 네, 생각을 네. 하고 랩미팅은 또 랩미팅대로 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